그래서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예. 우리가 54번 불공으로 우리가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할 때, 요 메인 매출 전표를 입력할 때 여러분들 54번 불공으로 하면은 이 부속 서류 중에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이 집계가 되죠.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한번 가볼게요. 자, 1월부터 3월 거다 하면은 여기 데이터가 지금 없습니다만은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이 이렇게 뭐 사업과 직접 관련한 것이냐 아니면 면세 사업 관련한 것이냐 이런 식으로 여기 나온단 말이에요. 접대비 관련 것이냐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FAT 1급은 여기까지만 나오잖아요. 이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이라는 메뉴에서 시험 출제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 요거 작성하는 것까지만 나온단 말이에요. TAT 2급은 안분계산, 정산, 재계산 여기에 대해서 시험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안분계산과 정산은 자주 나오고요. 재계산은 좀 어렵게 낼 때 냅니다. 재계산은. 그래서 요거를 실습할 때 다 해볼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다루는 게 요 안분계산이라고 하는 건데 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이 여기 계산식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우리 교재에서 말하고 있는 공통매입세액을 총 공급가액분의 면세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겠다 하는 게 1번이에요. 이 1번 공식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과세와 면세 사업에 공통으로 매입한 공급가액이 얼마냐? 가령 아까 2천만 원짜리 차라고 했단 말이에요. 2천만 원 하면은 2천만 원의 세금이 200이거든. 그럼 200만 원을 가지고 안분 계산해야 되는데 총 공급가액이 얼마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총 공급가액은 매입 매출 세금 계산서에서 자동으로 딱 불러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1월부터 3월까지 지금 매입 매출 전표를 입력한 게 총 공급가액이 1억 3,758만 원인데 면세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서는요. 여러분에게 이 시험 문제를 낼 때는 총 공급가액 얼마, 면세 공급가액 얼마를 딱 표로 만들어줘요. 전표에 입력된 거 무시하고 이 값으로 해라. 그러면 알려줄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총 공급가액이 1억이다. 이렇게 1억 입력하고 그중 면세 공급가액은 4천만 원이다. 그러면 40%잖아요. 4천만 원 딱 넣으면 200만 원의 공통 매입세액인 200만 원의 40%는 80만 원이죠. 그래서 불공제 매입세액 80만 원 이렇게 계산을 딱 해냅니다. 데이터만 이렇게 입력해주면. 그러면 이제 이 불공제 매입세액이니까 우리가 이 전표를 입력할 때 이미 54번 불공으로 했잖아요. 뭐를? 200만 원을 모두 불공으로 했죠. 그러니까 이 중에서 80만 불공이니까 120만 원은 수정분계가 필요하겠죠. 불공으로 한다는 것은 200만 원을 모두 다 차량 운반구로 봐버렸단 말이에요. 부가세 대급금으로 안 보고. 그런데 80만 원만 불공이고 120만 원은 공제받을 수 있는 걸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는 수정을 해야 돼. 어떻게 하느냐? 차변에 공제받을 수 있는 세금은 부가세 아시죠? 대급금. 그리고 대변은 전부 다 이게 차량 운반구에 포함되어 있었죠? 차량 운반구. 자산에서 빼주는 거죠. 왜냐하면 전표 입력할 때 다 차량 운반구로 차량 운반구라는 자산으로 되어 있는 것을 차감해주고 대변에서 자산 감소시켜주고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자산으로 수정해주는 분계 이거를 이 부분에 대해서 해주는 거예요. 일반 전표에다가. 그걸 우리가 실무에서
연습을 할 것입니다. 그 부분을 지금 이론에서 이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자, 요렇게 돌아간다는 걸 아시고, 자, 그러면 안분 계산은 그건데요. 그럼 정산이라는 건 또 뭐지? 자, 요거는 지금 1월부터 3월입니다. 1월부터 3월. 그러면 이 차라는 게 말이죠. 3개월 쓰고 갖다 버리는 게 아니죠. 이것이 비용이라고 하면은 그 과세 기간에 딱 소모돼 버리고 마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 6월 달이 되면은 이제 일기 확정이 되게 되면은 그때의 비율은 또 달라진단 말이에요. 총 공급가액과 면세 공급가액 비율이 그때 또 달라져요. 자, 그러면 한번 어떻게 달라졌느냐? 이건 정산 내역에서도 다시 총 공통 매입세액을 여기다 넣어요. 자, 똑같은 공식을 정해놓고, 자, 총 공통 매입세액이 아까 200만 원이었습니다. 200만 원이었는데 면세 공급가액이 이번에는 6개월치 합해가지고 아까는 4천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7천만 원이 됐어요. 6개월이니까 좀 2배 가까이 됐겠죠? 총 공급가액은 아까 1억 원이었는데 2억 원이 됐어요. 그럼 면세 비율이 40%에서 35%로 떨어집니다. 면세 비율이. 떨어지게 되면은 여기에 불공제 매입세액이 70만 원이 돼요. 아까 우리가 안분 계산할 때는 80만 원이었죠. 그래서 10만 원만큼 차이가 발생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여기다가 기불공제 매입세액을 입력해요. 80만 원을 불공제로 했었다. 그러면 마이너스 10만 원 이거 고쳐라. 이거에도 또 수정해야 됩니다. 불공제 매입세액에서 10만 원을 또 빼줘야 돼요. 그러면 아까 공제 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을 120만 원을 수정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불공제가 빠져서 그게 공제 받을 수 있는 곳으로 다시 가야 되죠. 그래서 다시 요때 분계를 아까 분계를 10만 원을 다시 해주는 거예요.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10만 원. 대변에 또 차량 운반고에서 또 빼줘요. 이렇게 정산도 해줘야 돼요. 네. 근데 되게 이 부가세 신고를 간단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는 이런 걸 안 해버려요.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따지면 한 번 할 사항이 아니에요. 이게 정산도 해야 되고요. 또 재계산도 해야 돼요. 그건 또 재계산은 뭐냐? 이게 이 차가 뭐 6개월 쓰고 일 과세 기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재계산은요. 건물 같은 경우는 10년간 재계산을 하고요. 10년간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감가상각 자산. 그러니까 이 재계산은 감가상각 자산에만 적용해요. 차량 운반구라든가 건물이라든가 비품이라든가. 그런데 재계산을 규정으로 어떻게 했냐면 건물은 10년간 그리고 건물이 아닌 나머지 자산은 2년간만 합니다. 2년간만 재계산하고 그 다음부터는 신고 안 해도 돼요. 그래서 2년간 다시 재계산을 통해서 아까 그러한 여기 정산하는 요령하고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는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해봐야 되는데 대충 이해 가시죠? 안분 계산했다가 정산은 6개월치를 가지고 하더라. 과세기간 전체를 가지고. 그러니까 안분 계산은 애정신고 때, 정산은 확정신고 때 하는 거다. 그리고 재계산은 감가상각 자산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데 건물과 기타 감가상각 자산으로 나누어서 건물은 10년간, 나머지는 2년간 한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우리 이론에서는 그렇게 길게 설명하지 않았고요. 개념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제 여러분이 그 양식을 봐서 조금 이제 요걸 보는데 큰 도움이 돼요. 자, 그래서 공통 매입세액 안분 계산 기초 개념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안분 계산 방법 이것도 이해가 가시죠? 공통 매입세액을 갖다가 해당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분의 면세 공급가액으로 안분 계산을 한다. 안분 계산의 배제 어떤 내용인가 한번 볼까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나 용역의 공통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겠다. 이게 선심 쓰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된다면 다 공제해줄게. 다 공제해줄게. 첫째, 해당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 중에 면세 공급가액이 5% 미만인 경우에 공통 매입세액은 다 그냥 면세 비율이 너무 작으니까 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조금밖에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는 괜히 행정이 번거로우니까 다 매입세액 공제 전부 다 해준다 이겁니다. 다만 5% 미만인데 금액으로 따지니까 500만 원 이상이 나왔어요. 아니 금액을 공통 매입세액 자체가 5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5% 이거 안 따진다. 매입세액 자체가 너무 크니까 매입세액이 500만 원이면 5%가 안 되고 4%만 잡아도 5% 미만이니까 안 될 것 같지만 4% 잡으면 4, 5, 20만 원이 되죠. 4% 잡으면 그렇죠? 그래서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공통매입세액이 500만 원 이상이면 5% 미만이라도 해야 되고 공통매입세액이 500만 원 이상이 아닌 경우는 면세 비율이 50% 미만이면 전부 매입세액 공제를 해준다는 겁니다. 안분 계산 안 한다 이 뜻이에요. 두 번째, 해당 과세기간 중에 공통매입세액이 5만 원 미만인 경우 공통매입세액 자체가 5만 원 미만이면 안분 계산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공통사용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신규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공통사용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신규 사업자의 경우는 과세기간에 공급한 공통사용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은 안분계산 대상이 아니다. 신규 사업자는 안분계산 안 해도 된다. 그래서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공통매입세액의 재계산. 재계산은 어떤 것인가? 감가상각 자산에 대하여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된 후 공통매입세액 안분 기준에 따른 비율과 감가상각 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적용되었던 공통매입세액 안분 기준에 따른 비율이 5% 이상 차이가 나면 전부 다 하는 게 아니라 그 면세 비율이 50% 이상 5% 이상 차이가 나면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다시 재계산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납부한다. 그래서 이 재계산은 확정신고 때만 하면 돼요. 확정신고 때만 하는데 자 아까 건물은 10년간 하는 것이고 나머지 자산은 2년 동안만 하면 되는데 안 해도 되는 경우가 그 면세 비율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기준에 따른 비율이라는 건 면세 비율이 말해요. 면세 비율이 전기하고 비교했을 때 5% 이상 차이가 났을 때만 해라. 5% 미만은 아까 안분을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5% 미만은. 그러니까 차이가 5% 안에서만 변동이 일어나면
재계산은 안 해도 돼요. 네, 그래서 이 부분 나중에 실습할 때 여러분 공통매입세액 안부는 출제 빈도가 높아요. 그래서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이제 TAT 2급 시험에서 있죠. 소득세가 실무에서 30점 가량 되고요. 또 부가가치세도 한 30점 가량 돼요.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만나보시면 알겠지만 소득세가 이번에 처음이더라도 소득세 이론 처음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나중에 문제를 풀어보시면 의외로 소득세 실무 문제가 훨씬 쉽습니다. 네. 문제를 쉽게 내고 있다는 거죠. 소득세 쪽은. 근데 부가가치세는요. 우리가 FAT 1급 볼 때부터 했잖아요. 했는데 앞에 두 문제는 4점 4점. 이거는 굉장히 쉬운 문제가 나오고 FAT 1급 정도의 수준으로 다 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뒤에 두 문제가 8점, 9점 뭐 이렇게 큰 점수로 나오는데 지금 여기 지금 언급되고 있는 이런 문제들. 안분계산, 정산, 재계산, 그리고 의제매입세액 공제 이런 것 등을 가지고 문제를 내거든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문제가 오히려 좀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 기출문제 풀 때 설명을 안내를 드릴 텐데 저는 실기할 때 부가가치세를 만나면 앞에 두 문제만 먼저 하고 가운데 두 문제 건너뛰고 소득세 쫙 하고 나서 다시 부가가치세로 와서 하는 게 유리할 것 같다. 네, 한번 나중에 여러분이 문제 풀 때 한번 실제로 한번 보세요. 자, 다섯 번째, 면세 사업 감가상각 자산에 과세 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 공제를 어떻게 해주느냐 하는 겁니다. 예. 자, 처음에 그 자동차를 살 때 말이죠. 자동차를 살 때 최소만 운반하기로 하고 내가 불공으로 신고했습니다. 예, 매입세액 불공제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채소 장사가 잘 안 돼가지고 채소 장사가 잘 안 돼서 이제 채소 그만하기로 했어요. 우리 가게에서는 이제 채소는 그만. 예, 그래서 이제 그 차를 과세 사업에만 쓰기로 했다.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직도 그 자동차 지금 1년 정도 우리가 남았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과세 사업으로 전환했죠. 그러면 어떻게 남은 부분에 대해서 매입세 공제 받아야죠. 그래서 그때 이제 남은 부분에서 매입세 공제를 받으려면 경과된 기간에 대해서 상각률을 적용해야 돼요. 그 상각률이 아까 말씀드린 차량 운반구 같은 경우는 1과세 기간에 25%씩을 상각해 버리거든요. 그러면 1년이면 과세기간이 2개, 2과세기간이 돼요. 2과세기간이면 50%가 상각이 됩니다. 그러면 1년이 지난 자동차다 그러면은 2천만, 그 매입세액이 200만 원이 아니라 이제 50% 지나버렸기 때문에 100만 원만 가지고 과세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상각률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1 마이너스 상각률 하면은 1 마이너스 50% 하면은 이제 50% 남았죠.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것은 정산하는 것과 그 정산할 때 적용하는 그 상각률하고 같으니까요. 예, 상각률 요것만 알아두세요. 건물 구축물은 1과세기간에 50% 아니 5% 상각을 해요. 자, 그래서 제가 아까 10년간 합니다 그랬습니다. 건물은 1과세기간이 5%니까 1년이면 2과세기간이에요. 그러면 2과세기간이면 10%죠. 그러니까 10년 곱하기 10 해야 100% 나오죠. 그래서 건물은 10년에 거쳐서 상각을 한다. 그리고 나머지는 아까 25% 차량 운반과 같은 건 25%.
그래서 1과세기간이 25%니까 1년이면 2과세기간 50%니까 그래서 2년. 네, 그거 좀 이 숫자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요 공식 복잡하니까 그냥 나중에 실기할 때 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게 안분할 때 말이죠. 면적 비율로 하는 방법도 있어요. 건물 같은 경우는 면적 비율로 하면 정확합니다. 과세 또는 면세 사용 면적 비율로 할 수도 있다. 조금 복잡한 내용이었는데요. 여러분이 아주 들어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재본 교재가 내일 수업 전에 오시게 되면 제가 나눠 드릴 거고요. 만약에 내일 못 오면 내일 오후에 오게 되면 월요일부터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교재는 여러분이 최소한 받아보실 수가 있다. 자, 추가적인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